1990년에 개봉된 나 홀로 집에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영화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 홀로 집에는 주로 등장인물의 익살맞은 연기와 다채로운 크리스마스 풍경, 아름다운 음악 등으로 기억되죠. 하지만 침입자의 홀로 맞서는 케빈의 활약을 유머있게 강조하는 촬영 기법 또한 고유한 룩으로 평가되며 나 홀로 집에를 빛나게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나 홀로 집에 1편에 사용된 촬영 기법을 통해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였던 케빈이 도둑들과의 싸움과 혼자 남겨진 생활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은 영화 속 각종 시각적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어로 누군가를 우러러본다는 표현 중 하나는 look up to someone입니다. 그 사람을 올려다본다는 뜻으로 한국말과 똑같습니다. 반면 누군가를 하찮게 여긴다는 표현 중 하나는 look down on someone입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본다는 뜻이죠.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카메라의 시선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각도에서 촬영하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에 대한 관객의 인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카메라가 피사체를 올려다보며 촬영하면 로우 앵글 샷이 됩니다. 로우 앵글 샷은 관객에게 피사체를 올려다보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강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하고 악당의 위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반면에 카메라가 피사체를 내려다보면 하이 앵글 샷이 됩니다. 관객의 입장에서 피사체를 내려다보는 셈이 되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작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나 홀로 집에서는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 이 두 가지 샷을 창의적으로 조합해 사용하면서 홀로 남은 케빈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파리에서 보내기로 한 맥칼리스터 가족의 집은 여행 준비로 분주합니다. 집안의 막내이자 구박덩어리인 케빈은 그날 밤 억울하게 벌을 받고 가족이 모두 사라지면 좋겠다고 소원을 빕니다. 다음날 늦잠을 잔 맥칼리스터 가족은 서둘러 집을 떠나면서 케빈을 깜빡합니다. 홀로 집에 남게 된 케빈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신나게 노는 것도 잠시 케빈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틈타 빈집 털이에 나선 두 좀도둑 해리와 마르브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케빈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지만 도둑들은 포기할 기세가 없어 보입니다. 도둑들이 맥칼리스터 집을 습격하기로 마음먹은 날 밤 케빈은 자신의 집을 지키겠다고 크게 소리내어 다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케빈을 보여주는 샷은 미세하게 로우 앵글입니다. 관객이 마치 영웅을 바라보듯이 케빈을 올려다보게 한 것이죠. 케빈이 도둑들을 퇴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몽타주가 시작되자 카메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케빈의 모습을 로우 앵글로 보여줍니다. 도둑들의 침입을 방어해왔던 케빈이 지금부터는 도둑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둑들이 침입을 시도합니다. 케빈의 함정에 걸려들면서도 계속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는 도둑들을 카메라는 하이 앵글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덫을 예상치 못한 도둑들보다 덫을 놓은 케빈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들은 잠깐씩 로우 앵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케빈의 덫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도둑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클라이맥스가 되고 케빈은 위험에 몰리게 됩니다. 영화는 하이 앵글 샷을 이용해 케빈의 우세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는 도둑 마르브에게 발목을 붙잡힌 케빈이 하이 앵글로 비춰지지만 잠시 뒤 마르브를 따돌리면서 케빈은 다시 로우 앵글로 비춰줍니다. 로우 앵글 샷으로 잡힌 케빈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관객에게 케빈이 아직도 우세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곧바로 케빈이 도둑들에게 붙잡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케빈의 약점을 드러내는 샷이죠. 이제 카메라는 궁지에 몰린 케빈을 눈에 띄게 하이 앵글로 보여줍니다. 반면 도둑들은 극단적인 로우 앵글로 보여주죠. 하지만 케빈을 내려다보던 도둑들이 케빈을 문에 걸어놓으면서 등장인물들의 눈높이는 똑같아집니다. 잠시 뒤 말리 할아버지가 들어와 도둑들을 쓰러뜨리고 케빈의 입장이 다시 강해지기 때문이죠. 케빈이 도둑들을 퇴치하는 장면 내내 주로 로우 앵글로 보여진 것은 케빈이 어려운 상황을 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출입니다. 이제까지 케빈은 가족들에게 골칫덩어리였고 주도권과 힘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케빈은 어른과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주로 하이 앵글로 비춰졌고 케빈을 바라본 어른들은 로우 앵글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에서 케빈은 말리 할아버지와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합니다.
영화 초반에 케빈은 이웃집 말리 할아버지에 대한 괴담을 듣고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후 케빈은 말리 할아버지를 2번 만나게 되는데 2번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가죠. 하지만 가족을 그리워하던 케빈이 교회를 찾아갔다가 말리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카메라는 이 둘을 동등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리 할아버지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케빈을 내려다보고 있고 케빈은 말리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빈은 전혀 하이앵글 샷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말리 할아버지 또한 로우앵글 샷으로 보이지 않죠. 둘 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낼 가족이 없는 외로운 처지였던 탓에 말리 할아버지와 케빈은 서로에게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노인과 케빈이 서로를 존중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입니다. 나홀로 집에는 대부분 케빈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촬영 감독 홀리어 마캇은 카메라의 높이를 일부러 평소보다 낮추고 어른들의 아이 레벨 대신 케빈의 아이 레벨에 맞춰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번한 와이드샷을 통해 드넓은 풍경 속에 홀로 남겨진 케빈을 강조했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화면 속에서도 하찮게 보여주던 작은 등장인물이 고립된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모습, 어른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출입니다. 영화 속 시각적인 요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당신이 모르는 감독의 마음, 단감마였습니다.